쪽지기보살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 새롭게 시작해보겠다. 굳은 결심. 담배를 끊어보겠다. 술을 줄이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다짐을 해보고 계획을 세우죠. 여러 가지로 형편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쪽지기보살이 봤을 적에 계획이 순풍에 돛달듯이 하나씩 풀려가야 되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타고날 때 1, 3, 8, 10일, 11일, 13일, 18일, 21일, 23일, 28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일을 주관을 했을 때 한 번에 딱 그냥 마무리가 탁탁 돼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남들은 한 번에 그냥 딱딱 끊어지는 일이 결정이 나서 실행을 했을 때 이 1, 3, 8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마음처럼 잘 안 되죠. 노력의 결과가 좀 늦게 와요. 그래서 인동살이다. 인동살은 얼음꽃 속에서 복수초처럼 아주 어렵게 힘들게 한 방에 안 들고 두 번, 세 번을 움직여야 일이 완성이 되는 어떤 일에서 어떤 계획에서 쭈그라세가 빠지게 해도 좀 늦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38은 저주의 생일이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안 되기 때문에 남들은 쉽게도 가더구만 1381생인 왜 이리 어렵나 더디나 그만큼 1381생은 꼼꼼해요. 그래서 남들은 대충 가는 거 1381생은 꼼꼼하게 가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되고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더라. 오늘 쪽지기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인 이제 동지가 들어오죠. 이 동지라는 것은 지나간 기운 나가는 거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던 기운이 나가고 새 기운이 들어오는 게 동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삼재풀이도 하고 또 이렇게 동지파축도 먹고 한 살 더 먹는 거죠. 그렇지만 쪽지기보살이 봤을 때는 동지를 기점으로 애군액사를 우리가 많이 풀죠. 홍수매기를 하잖아요. 내년에 개묘년에 별일 없자고 한번 인동살을 풀어주고 애군액사를 풀어주는 게 저는 지혜다. 엎드려서 절받기 식으로 우리가 소 읽고 또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이 터지고 나서 이게 이거구나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개묘년이 좀 그 원숭이 띠가 뒤집어질 확률이 많이 높아요. 쪽지기보살이 봤을 적에는 힘들어, 어렵다, 고통스럽다, 근심이 많다. 쪽지기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묘년에 쪽지기보살이 봤을 적에 원숭이띠가 먼지지 들어오지만 사실 지금 현재도 삼재가 기운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엎친 데 덮칠 수 있으니 삼재이라면 더더욱 풀어야 하고요. 또 쥐띠다. 쥐띠 1월 3월 1, 3, 8이다. 더더욱 풀어야 된다. 안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별일 없이 우리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138이 풀어야 되고요. 또 개묘년에 제가 봤을 적에 닭띠가 138이라면 더더욱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과당하든지 사고가 작은 사고인데 크게 수술해야 되는 재수가 없으려면은 그죠?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작은 일이 크게 와전될 수가 있어요. 남들은 별거 아닌데 나한테는 크게 작용을 해서 몸을
크게 상하는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 쪽지게 보살이 말씀을 드리고, 또 개묘년에 제가 봤을 때는 말띠 하는 일은 잘 풀린다 해도 금전적인 문제에서 막힌다거나 또 계약서에서 막혀서 관제로 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138이라면 더더욱 배가 되다, 다른 사람의 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제가 봤을 적에 용띠가 138이면 더더욱 정신건강, 응? 수면제를 먹는다, 잠이 안 와서 정신적인 히스테리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쪽지게 보살은 다 138 인동살이지만 오늘 제가 개묘년에 다 원숭이띠, 쥐띠, 닭띠, 말띠, 용띠는 그리 좋지 않은 분이 많다. 물론 연월일시가 다르죠. 환경이 다르고 주어진 여건이 다르고 먹은 마음이 다르고 경제적인 조건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난 날이 쥐띠인데 138이다. 남들보다 조금 어렵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쪽지게 보살은 이 동지부터 각종 사고가 넘나들 수 있고 다 금전으로 피폐해질 수가 있고요. 경제적인 면에서 조금 현실에서 안위를 못하고 잠시 피해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상담을 받으시고 미리미리 풀어서 안 좋은 거 풀어내는 거잖아요. 애군액살 소멸, 몸수 건강, 안 좋은 거 드는 삼재, 누울 삼재니까 좀 풀어내시고. 살아는 나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올 해운년과 살아는 나이가 들면은 안 좋죠. 내년에 경시생 원숭이 44시죠. 살아는 나이가 들잖아요. 잘해야 본전이죠. 안 그러면 깨구락지 쫙 뻗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가 살아는 나이가 인생의 쓴물 단물을 단맛을 맛봐야 되는 운명인데, 쓴맛은 약이 되고 단맛은 독약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는 나이를 잘 넘어야 오가 되고 오부터 문기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살아는 나이는 어디 하수구에 콕 처박히는 나이요. 오라는 나이는 빼꼼하니 거기에서 하수구에서 나오는 나이요. 6이라는 나이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번 꿈을 꾸는 나이요. 7이라는 나이는 내 스스로 노력을 해서 하늘의 천운을 받고 조상님의 응덕을 받는 7이라는 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쪽지게 보살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 누구와 손을 잡고 가냐에 따라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도 달라져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조차도 행복해지는 거고, 상대가 억울한 일만 있어 내 친구가, 그러면 나도 마음이 같이 나뒹구는 거죠. 내 친구가 엎어졌으니까 늘 가슴이 답답한 거죠. 친구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웃으면서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쪽지게 보살은 138이라는 인동살은 풀어주시는 게 맞고요. 다 올해 풀어주고요. 동지에 풀어주고 내년에 또 풀어주면 더 좋고요. 후년에 가서 풀어주면은 더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4번을 풀어줘라. 살은 3번 풀어주면 완전히 안정권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그 해 한 번만 풀었는데 그 해가 어떤 해냐에 따라서 그 나에게 안 좋았던 몸수가 나빴던 잘 피해 가면 좋은 기운도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인동살은 나의 다리에 벌거지가 하나 앉아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벌레가 좀 먹어 들어가면 다리가 불편하겠죠? 다리가 불편하면 걸음걸이가 불편하겠죠? 뛰는데 불편하겠죠? 달려가는데 신경 쓰이겠죠? 인동살은 아주 무서운 살이기도 하고 또 풀어내면 별거 아닐 수도 있고 풀어내면서 또 좋은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합동으로 하는 인동살을 풀든 단동으로 풀든 애군액살을 풀어서 동지대 풀고 뭐 삼재라고 풀고 액맥이라고 풀고 홍수맥이라고 풀고 어찌됐든 한 번 걷어내 두 번 걷어내 세 번 걷어내면 맑은 피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동살은 무시할 수 없다. 쪽집게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예로 말씀을 드렸죠. 44살 내년 나이로 44살 정시생 원숭이가 138이라면 더더욱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 나이로 64살 경자생 쥐띠다 인동살이 들어있다 더더욱 이렇게 보험을 들어야 하는 형국이라 몸을 다쳐도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내년 나이로 84살 경진생 용띠다 1381생이다 그러면 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꼭 풀어주시라 이렇게 하고 쪽집게 보살이 안 좋은 건 풀어내고 좋은 건 받아들여서 1년 12달 마음 편안하고 몸수 건강하게 하는 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지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풍파 험난한 풍파 타고난 풍파 험난한 풍파 그 월생을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나이 월생을 말씀드렸으니까 찾아오시거나 하실 때는 예약을 하시고 오시고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쪽집게 보살 힘내시라고 오늘 인동살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풀고 좋은 기운 받아서 건강할 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인동살은 풀어야 된다 하고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